자, 여러분들 이제 또 오늘 유로파와 또 유로파 컨퍼런스 또 이제 또 플레이오프 1차전이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또 뭐 컨퍼런스 일정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한번 또 고배당을 조금 노려보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기 충분히 또 이제 약간 5,886배 또 노리면서 1억까지 한번 또 먹고 들어갈 수 있는 패턴으로 한번 또 잡아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간바 오사카와 포항의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1차전 매치는 또 양 팀들이 또 1대1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 경기 당시에 또 이제 또 포항이 조금 슈팅 수도 좀 더 많았고, 뭐 조금 압도를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또 문제를 보였던 경기였죠. 그럴 정도로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불안 요소를 조금 보였다는 점이고요. 뭐 완델솔이나 이제 조성욱, 이런 자원들 빼고는 그래도 부상자들이 거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나름의 또 컨디션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최근에 또 포항 같은 경우는 뭐 빠뜸 유나이티드 원정, 뭐 카야 원정에서도 나름의 또 이제 또 로테이션을 가용을 하면서도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면모들이 좀 있을 정도로 유난히 또 아시아 챔스 원정 일정에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잘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또 간바와의 또 매치에서는 또 예전 데이터까지 조금 포함을 한다면은 세 번의 매치에서 패배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또 간바도 지금 현재 물론 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죠. 상대 또 일단 일본 팀들이 또 예전보다 축구 퀄리티도 상당히 또 높아져 있고 프로팀의 또 리그 경기력들도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간바 오사카가 약간 부상자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우사미 부상이 상당히 또 크고요. 우사미 또가 부상이라면 웨우턴이 또 버텨줘야 되는데 웨우턴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우에나카 이런 자원들 전부 다 또 부상 자원으로 지금 현재 어떤 비신 감독 체제에서 공격 라인업들이 제대로 조금 타격을 조금 입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약간 접전 가능성을 전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1차전이 또 무승부였고요. 어제 또 아라을리와 경기도 실질적으로 약간 저는 무승부를 조금 1차전 매치가 조금 그랬던 만큼 2차전도 팽팽한 맞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경기 역시도 무승부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또 뭐 양 팀들의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또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포항의 상대전적 우세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이제 약간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언어반은 조금 저는 패스고요. 언어반은 조금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승부 방향성을 한번 또 고려하시거나 한번 또 안전한 접근 포인트를 노리신다면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나름의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가스공사와 서울 SK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양 팀들의 분위기는 극과 극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SK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의 또 상승세를 조금 견인하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심각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또 가스공사가 최근에 또 10경기 동안 1승 9패입니다. 반면 또 서울 SK는 반면에 최근에 또 10경기 동안 9승 1패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공식전에서의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팀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또 차이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리그 내에서 나름 또 이제 득점력에서의 포텐들은 조금 터지고 있어요. 최근에 또 득점력들은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리그 내에서 지금 현재 실점 제어도 조금 안 되고 있는 패턴들 거기다 또 리바운드 점유율도 상당히 또 저조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골 밑에서의 보드 장악력들이 조금 떨어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라거나가 조금 컨디션이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 내용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노세아가 좀 왔다는 부분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죠. 예전같이 이제 강력한 임팩트를 조금 못 보여줬던 부분들이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고 특히 또 최근에 또 라거나의 출전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졌던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4쿼터 집중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또 KT전에서 상대 또 4쿼터 경기가 한꺼번에 넘어갈 정도로 상대 또 이제 쿼터 마지막 경기 마지막 후반부에서의 집중력들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은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게 누구나 보는 SK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SK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정도로 지금 이제 SK는 상당히 또 분위기가 조금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또 안혜용준까지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역시 득점력의 시너지도 상당히 또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또 SK 그리고 또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54.5 기준점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는 조금 오버사이드도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가스공사도 득점력은 올라왔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실제 실점률도 상당히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좋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SK 우세와 조금 다득점의 경기 가능성을 조금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에는 약간 오버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길. 자, 다음 경기입니다. 고양 소노와 서울 삼성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고양 소노 같은 경우도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또 또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이정현의 활약이 상당히 또 준수한 가운데 있고요. 뭐 그 가운데 또 네이던 나이트, 캔바오 거기다 또 이제 뭐 국내 자원들도 이제 리바운드 가담도 상당히 또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팀 분위기가 상당히 또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최근 득점 루트도 상당히 또 개선이 됐고요. 특히 또 3점 야투가 말을 안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역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약간 삼성은 또 부상 이슈가 있죠. 무엇보다 또 니콜슨도 지금 현재로 조금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고요. 또 이원석까지도 지금 부상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상 여파가 지금 현재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는 약간 고양 소노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도 좀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경기를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캐름 칸터가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각성 모드로서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또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네이던 나이트도 상당히 또 준수하지만은 캐넌 칸터가 직전 경기도 40분을 소화를 하면서 3점 성공률 50%에 득점을 27득점이나 끌고 갈 정도로 지금 현재 제대로 좀 각성 모드에 들어가 있다. 지금 현재 직전 경기 이전에 뭐 가스공사전은 35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칸터가 지금 원위급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저는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요 경기가 어떻게 또 핸디값에서는 실제 약간 접전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국내 농구가 뭐 어떻게 또 용병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또 칸터의 각성 모드 이런 부분들 조금 배제할 수 없다면은 전 또 충분히 또 승호패 5나 또 7.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프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뭐 두 팀 다 약간 이제 템포도 빠르죠. 템포도 상당히 또 빠른 가운데 또 실점률들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고양 소노나 서울 삼성이 또 리그 내에서 부산 KCC가 뭐 압도적인 실점 1위 팀이라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고양 소노 서울 삼성의 또 높은 실점률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지금 162.5로 또 기준점이 상당히 또 높게 잡혀 있긴 하지만은 전 요 경기는 또 오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승패도 승패지만은 한번 또 오버를 또 겨냥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발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팀 다 최근에는 득점 루트에서의 개선 사항들은 충분히 또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전 요 경기는 고양 소노의 승리를 조금 보고 있긴 하지만은 핸디값에서는 서울 삼성의 손을 조금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번 주간 경기를 접근 포인트로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또 컨퍼런스 플레이오프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쿠오피언과 포츠난의 경기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다들 또 추천 개수 잘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쿠오피언. 아시다시피 쿠오피언은 또 핀란드 팀이에요. 예선에서 이제 1승 4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예선에서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자, 오늘 경기가 여러분들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무엇보다 어제 경기 때도 제가 또 날씨 영향이 조금 있는 팀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또 핀란드 날씨 오늘 경기 상당히 또 혹한의 추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중립구장 탐멜란 스타디움에서 조금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탐멜란 스타디움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오픈된 구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약간 날씨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추운 날씨를 조금 기록하고 있어요. 탐펠의 날씨입니다.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어제 보데글림 날씨가 영하 4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도 상당히 또 고전할 수밖에 없고 인조잔디 특성에서 상당히 또 고전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날씨는 더 심각합니다. 최고 기온이 영하 11도예요. 영하 11도고 최저가 또 영하 17도로 떨어질 정도로 지금 핀란드 호칸에 주위에서 야외 구장에서 인조잔디 구장에서 또 경기를 조금 펼쳐야 된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포츠난 입장에서 오늘 경기 상당히 또 혹독한 일정이 될 거라는 점에서 여기는 저는 충분히 또 쿠오피온 역배당의 가능성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약간 뭐 예선전을 펼칠 때보다는 지금 현재 그때보다 이제 겨울이 조금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날씨 여파가 상당히 또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실제 이제 포츠난도 또 폴란드 팀으로서 나름의 또 경기력들을 잘 끌고 가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날씨 여파, 그렇죠. 북유럽 원정 이 날씨 여파는 지금 상당히 또 고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오피온 물론 또 승리를 잘 못 거둬가긴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로 득점에서의 또 제한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득점에서의 또 임팩트가 그렇게 조금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선에서 1승 4무 1패 이렇게 조금 기록했을 정도로 실제 또 잘 이기지도 못하지만은 잘 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약간 역배 가능성도 조금 좋아 보이고 프랭 가능성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예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영하 11도의 날씨에서 또 경기를 치러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경기는 정말 또 혹한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핀란드 팀의 홈이점을 조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기다. 뭐 이제 포츠난 홈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오늘 경기는 프레이나 역배 가능성을 충분히 또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번은 개인적으로 약간 손이 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쿠오피온 자체가 워낙 득점 루트가 뭐 임팩트가 조금 없는 부분도 조금 그렇고 뭐 실제 포츠난도 오늘 경기 또 어떤 식의 또 경기가 조금 펼쳐진지 조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반은 살짝 패스를 하겠다. 인조잔디 홈발과 역시 또 추운 날씨의 또 영향 충분히 또 쿠오피온 프렌 역배당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노아와 알크마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또 노아도 홈에서는 조금 강한 팀이죠. 어떠다 이제 또 나름 또 아르메니아 홈발의 또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리우 그리고 또 이제 하쿠피안 요 주전 공격진들이 중요한 이제 둘 다 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약간 경기 자체가 조금 원활하게 조금 주포들이 가동이 되는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름 또 이제 또 지금 현재로 알크마르도 비록 이제 또 원정 일정에서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 실점이 조금 높았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또 페르세 컨디션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전반적으로, 알크마르도 상당히 또 이 컨퍼런스 일정에서 조금 욕심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렵고요. 또 유로파 컨퍼런스 일정도 지금 현재로 뭐 또 원정 일정이라더라도 조금 힘을 빼고 나올 그런 방향성은 좀 아니기 때문에 여긴 약간 알크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주포 공백이 조금 발생한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알크도 원정에서의 실점률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 2.5 기준점이지만은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크슨과 오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지린스키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린스키도 이제 약간 이제 무엇보다 보스니아에서 나름 또 나름 퍼포먼스를 조금 띄는 팀입니다. 경기력 자체가 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유럽 조금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는 조금 고전했던 멤버들이 없잖아 있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순위도 23위로 간신히 또 2승 1무 3패로 조금 안착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도 조금 개인적인 문제점이 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크페 같은도 이제 리그 내에서 13위를 조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도약도 조금 중요하지만은 크펠도 역시 또 컨퍼런스 일정에서 상당히 또 동기부여를 조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무엇보다 울버햄튼에서 또 라르센을 또 영입을 했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뭐 최근에 또 이스마일리 사르가 지금 현재 조금 폼이 조금 괜찮은 편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 일단 요 경기는 약간 갭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지렌스키 물론 또 나름 또 홈발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도 조금 염두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요거는 약간 갭 차이가 조금 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1.59를 가용하더라도 충분히 또 크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핸디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용기는 이제 2.5 기준점이라면은 오버도 한번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와 함께 조금 크펠 사이드에서 핸디값을 잘 설정을 해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시그마와 또 로잔스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는 또 나름 작년은 또 체코리그에서 나름 또 임팩트가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이제 체코리그에서 8일 달리고 있어요. 8승 6무 8패로 작년에 이제 또 상위권 도약을 조금 노렸던 패턴에서 올 시즌은 무엇보다 실점률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이 조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잔스포도 지금 이제 스위스 파리팀입니다. 체코 파리팀과 스위스 파리팀의 맞대결이 조금 펼쳐진 내용이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요 경기가 이제 양 팀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맞대결도 조금 없었고, 약간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 팀 다 무엇보다 최근에 약간 수비적인 미스들이 조금 눈에 띄어요. 이제 리그 경기에서도 수비가 조금 문제고, 뭐 유로파 컨퍼런스 일정에서도 계속해서 약간 수비적인 내용들이 조금 발목을 잡았던 경기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승패는 어디로 튀어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양대 리그 또 파리 팀들 맞대결인데 두 팀 다 수비가 조금 문제다.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노란색은 또 유로파예요. 유로파고 녹색은 이제 컨퍼런스다. 이렇게 색깔로 조금 표시를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그레브와 행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그레브가 또 이렇게 유로파 있을 팀은 아니죠. 또 크로아티아 나름의 또 강호팀으로서 올 시즌도 15승 3무 4패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예전보다 뭔가 또 임팩트가 조금 약해진 면모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크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보면 벨기에 지금 7위에요. 7을 달릴 정도로 무엇보다 약간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이 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또 오영규가 이제 베시타스로 떠났죠. 오영규가 또 나름의 또 유로파에서 또 좋은 행보들, 리그에서 조금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뭐 그 가운데 또 에나비를 또 영입하면서 약간 공격진의 변화를 조금 만들어갖고 이토준은 조금 버티고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약간 이제 유로파 본선 원정에서 4승 1패로 최근에 또 경기력이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 팀들의 맞대결이 지금 이제 5년 만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5년 만에 펼쳐지는 경기인데, 뭐 벨기에 행크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이제 약간 리그 장악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뭔가 경기력 자체가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조금 올 시즌 유로파 홈 성적이 조금 부진하긴 한데요. 뭐 벨리오가 최근에 또 약간 컨디션이 조금 좋고, 뭐 류비치치나 이런 자원도 충분히 또 이제 팀에 약간 활로를 조금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죠. 또 리시차도 지금 부상 복귀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자그레브 승은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그레브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행크가 예전 같은 컨디션이 아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벨기에의 1항의 모습은 이제 조금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자그레브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자그레브가 또 원래 또 홈에서 상당히 또 공격적입니다. 뭐 예전에 챔스에서도 늘 오바는 또 개꿀이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만큼 양 팀들의 맞대결 둘 다 공격적인 팀들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또 오바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패는 자그레브 또 2.5 기준점에서는 오버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테살로니카와 셀타비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포트제 예선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접근 포인트를 조금 잘 고려해봐도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특히 또 이제 약간 테살로니카가 지금 현재로 또 부상자들이 상당히 또 늘어났어요.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셀타비고 홈이긴 했습니다만은 셀타비고와 테살로니카를 3대1로 일단 격파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선 포트제 맞대결에서도 상대 또 우세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지아코마키스, 어떻게 보면 또 지아코마키스, 데스포도프 이런 자원들은 파오 역시 테살로니카의 핵심 공격진이래요. 얘들 두 명이 지금 이제 부상으로 전부 다 빠진 데다가 발데까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무엇보다 이제 약간 뭐
예레미예프가 지면적으로 약간 팀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예레미예프는 일단 뭐 데스보도프나 지아쿠마키스 같이 임팩트가 없는 자원들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경기는 이제 파옥 입장에서 홈 경기 과연 또 퍼포먼스를 과연 또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상대 또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셀타비고도 약간 이제 아스파스가 뭐 최근에 올 시즌 폼은 조금 좋지 못하지만은 유로파용으로 약간 쓰고 있거든요. 아스파스가 리그 내에서는 조금 부진한데 그래도 또 유로파에서 두 골을 기록해주면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고, 뭐 그리고 또 이제 히랄데스 감독 자체가 유로파에 일단 역시 약간 우선순위를 조금 두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뭐 지난번 이제 약간 경기 때도 리그 경기에서 약간 로테이션을 조금 가용을 했습니다. 에스파뇰 경기 때도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약간 로테를 조금 가용하면서 유로파 일정에 조금 목을 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이죠.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셀타가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또 셀타 역배 가능성 조금 보고 있을 정도로 일단 테살로니카 부상 여파는 상당히 또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뭐 프레는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굳이 또 용기를 언어바를 조금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 약간 뭐 테살로니카의 공격진의 조금 여파, 지금 부상 여파를 조금 고려했을 때는 언더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요 경기 역배 플랜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조금 언어바는 건들지 마시고 일단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과감한 역배 한번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배나 한번 또 프랜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한번 또 끌고 가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란과 볼로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어제 인터밀란 경기와 또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또 보데글림 역배까지 조금 보시던가 아니면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인터밀란보다는 역시 보데글램프리는 조금 안고 갔던 경기였죠. 자, 브란도 역시 오늘 노르웨이죠. 자, 베르겐입니다. 베르겐 날씨 어제 또 보데글림과 비슷한 날씨입니다. 영하 4도를 조금 기록하고 있고요. 최고 기온은 역시 또 영하 1도 정도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또 브란 스타디움 지면적으로 오픈 필드로서 상당히 또 이제 뭐 날씨를 원정팀에게 전혀 배를 안 한 구장으로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한파가 또 이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또 볼로냐 팀들을 또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또 이제 약간 뭐 세리 팀들이 유달리 또 이제 노르웨이 원정에서 상당히 또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또 에이스 로마도 또 보데글림 원정에서 조금 고전했었고 그런 내용이듯이, 왜냐하면 또 이 인조잔디 구장 자체가 약간 조금 뭐 세리 팀들에게 상당히 또 낯선 그런 구장 컨디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 또 역시 또 어제 인터밀란과 비슷한 경기 양상이 조금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불안이 또 이제 홈에서의 경기가 또 나쁘지 않죠. 홈 경기 또 유로파 스테이지에서도 2승 1무 1패로 상당히 또 준수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또 양 팀들이 또 이제 불안이 이 두 팀 다 이제 맞대결이 또 있어요. 맞대결이 좀 있는데 볼로냐 홈에서도 또 불안이 또 이제 예선 맞대결에서 0등의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경기는 이제 또 장소까지 이제 홈이란 말이야. 홈으로 이제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기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또 볼로냐가 지금 현재로 또 부상자들 여파도 좀 있고, 특히 또 이제 카스트로 폼이 지금 현재로 조금 떨어져 있어요. 리그 내에서도 볼로냐가 지금 현재 경기력 자체가 지금 카스트로 좀 폼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직전 경기 토리노전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딱히 그렇게 좀 좋은 행보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 뭐 오르솔론이랑 또 합이 지금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평가가 내려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 충분히 또 불안 역배 가능합니다. 어제 보데글린 같이 충분히 또 역배 사이드, 프랜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예선 맞대결도 볼로냐 홈에서 또 불안이 0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 프랜은 조금 더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조금 선택지를 조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 뭐 지금 이제 핀네가 약간 유로파에서 조금 부진하긴 한데 저마토로 이제 브라니 또 홈에서는 상당히 또 공격적인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경기는 약간 기준점 2.5 기준점이더라도 한번 또 오버로도 컨디션을 조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승패라면 불안 역배, 불안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핀란드 구장만치 그렇게 춥진 않아요. 오늘 핀란드 구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탐페르 날씨 지금 현재 영하 11도입니다. 이게 또 최저 기온이 밤 날씨가 영하 16도고요. 경기할 때는 영하 11도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 그래도 보드도 춥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페네르바체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네르바체, 노팅엄 포레스트.
자, 지금 현재로 이제 페네르바체도 역시 또, 나름 또 터키 내에서 지금 현재 상대 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죠. 여러 가지 조금 변화들이 조금 있었고, 그렇지만은, 역시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 15승 7무로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갈라타사라이가 지금 현재로 1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페네르바체도 그 못지않게 역시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역시 또 엔네시가 팀을 떠났어요. 엔네시가 팀을 떠나고, 그래도 아센시오나 또 이런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고, 조금 약간 이제 물갈이, 약간 젊은 시너지를 조금 내기 위해서 약간 물갈이에 들어갔다는 게 약간의 조금 변수라는 점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노팅엄 포레스트도 이번 터키 원정이 또 처음이에요. 터키 원정. 어떻게 보면 이제 터키 팀들이 또 갈라타사라이도 그렇고 상당히 또 이제 또 홈에서의 열기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노팅엄 포레스트 지금 현재 7멤버 9명이 빠진 상태에서 튀르키 원정 자체가 지금 처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기 일정만큼은 노팅엄 포레스트 상당히 또 고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우드 부상, 아워니 부상, 수비진에서 무리뉴 부상, 사보나 부상, 네츠 명단 제외됐고요. 주전 골키퍼 셀츠 빠져있고 빅토르 백업 골키퍼 빠져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단 수비진들의 결장 이슈들은 상대 또 심각한 수위에 조금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충분히 또 페네르바체의 정비다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또 이제 터키 팀들 갈라타사라이는 또 리버풀까지 잡아냈어요. 그런 멤버들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상당히 또 퍼포먼스가 지금 압도적입니다. 홈 경기만큼은 절대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노팅엄 포레스트 오늘 상당히 또 낯선 일정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또 페네르바체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용기도 오바도 좋아 보여요. 실제 오바가 지금 현재로 약간 야격배가 좀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노팅엄 포레스트 수비진들 결장 심각합니다. 주전 골키퍼 백업 골키퍼까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용인 난타전의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 충분히 또 페네르바체가 노팅엄 원정에서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전만큼은 확실하게 조금 잡아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페네르바체 사이드 또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야기엘로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오렌티나는 이제 약간 늘 이 컨퍼런스의 진심이었어요. 컨퍼런스에서 두 번의 준우승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그 컨퍼런스에 상당히 또 아쉬움을 남겼던 팀이기 때문에 늘 약간 피오렌티나는 이 진심 모드 조금 품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리그 성적이 18이야. 18위 좀 떨어져 있고 컨퍼런스고 나발이고 지금 이제 리그 잔류가 먼저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피사와의 또 주말 경기 일정이 조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또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약간 피오렌티나 지금 현재 컨퍼런스 일정 이번 시즌 과연 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을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또 야기엘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폴란드 팀이죠. 폴란드 팀으로서의 나름의 또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유럽 대항전에서 지금 이제 예선 경기 때 2승 3무 1패로 올라왔어요. 2승 3무 1패로 역시 또 알크마르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고 라이오 상대로 또 1패가 있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나머지 팀들 상대로는 전부 다 이제 약간 승점 관리를 조금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야기엘로 프렌의 가능성, 야기엘로 역배가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또 저는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요 경기는 조금 요 역배나 프렌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고요. 다만 이제 저는 약간 승패도 승패지만은 야기엘로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강팀들과의 입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내용들은 실제 수비였어요. 수비가 상당히 또 탄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더를 조금 먼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더 사이드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피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원정 일자에서 공격적인 운영보다 실리적인 운영을 조금 가져가서 홈에서의 경기를 조금 풀어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점 언더를 먼저 추천을 드리겠고요. 약간 역배 플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경기는 승패도 승패지만 언더가 조금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스캔디아와 또 삼순스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디나비아는 이제 약간 스칸디나비아 반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케도니아 팀이에요. 마케도니아 팀으로서
나름 또 이제 약간 뭐 리그 경기에서도 조금 이제 퍼포먼스 조금 있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 또 유럽 대항전에서도 늘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자주 또 얼굴을 비쳤던 팀이죠. 다음 또 이제 삼성스포르 같은 경우도 실제 또 이제 트리케 팀입니다. 트리케 팀으로서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약간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경기 자체가 최근에 또 맞대결이 조금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삼성스포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약간 리그 8위로 떨어져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약간 컨디션 조금 처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가 약간 조금 고민은 돼요. 근데 약간 스캔디아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는 약간 홈의 이점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경기다. 왜냐면 지금 이제 삼성스포르가 계속해서 지금 경기력이 지금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유로파 컨퍼런스 일정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금 좋지 못한 행보들 조금 보여줬고, 특히 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약간 경기력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주전 멤버들 구성에서 11명이 부상을 당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리그 경기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금 띄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컨퍼런스 일정에서도 계속해서 마인츠 상대로도 패배를 당하고, 아테네 상대로도 패배를 당하고,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또 이 부상 여파가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어. 주전 멤버 지금 현재로 11명이 부상으로 좀 빠져 있을 정도로 상대 또 부상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스캔디아 프렌 한번 더 가능성을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스포르 계속해서 경기력은 하락세를 띠고 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경기력이 안 좋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역시 또 리그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팀에서 부상자가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1.5군 겨우 구성을 할 정도예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스캔디아 프렌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역배당 가능성도 살짝은 보고 있어요. 한번 또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드리타와 또 첼레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레 마인이 벌써 빠지고 있네요. 자, 드리타는 이제 코소보 팀이에요. 코소보 팀으로서 나름의 또 이제 약간 2승 2무 2패로 또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갔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뭐 마지막에 또 이제 약간 뭐 잘 버티다가 강팀들과의 일정, 라이오와의 또 3등의 패배, 또 어떻게 보면 또 알크마르와의 또 3등의 패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듯이 실제 약간 이제 유럽 대항전 자체에서 약간 경험은 조금 부족한 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컨퍼런스가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드리타가 이렇게 조금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팀이 돼버렸죠.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조금 변방 국가에 조금 불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첼레는 또 슬로베니아 팀이에요. 슬로베니아 팀으로서 슬로베니아 1위 팀입니다. 15승 5무 2패로 또 리그 단독 1위를 찍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일단 경기력 자체가 좀 순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역시 또 슬로베니아에서의 또 임팩트를 잘 보여주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첼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에도 또 컨퍼런스에서 또 상당히 또 좋은 성적들을 좀 보였고, 작년 또 8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이제 약간 임팩트를 조금 보여줬던 멤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들이 조금 쌓여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저 일단 이제 드리타 홈이긴 하지만은 실제 드리타의 또 경험 부족 이런 부분들 실제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이다. 또 첼레의 체급이 훨씬 더 크긴 커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첼레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핸디도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약간 두 팀 다 약간 조금 어느 반은 좀 패스예요. 어느 반은 또 천맛 대결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조금 펼쳐질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여기는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 승패라는만 집중 포인트를 조금 끌고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오모니아와 리에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모니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또 유로파에서도 한 번씩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죠? 키프로스 팀으로서 나름의 또 이제 약간 또 먼 거리 일정 유럽 팀들에겐 조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홈에서 최근에 또 공식전도 그렇고요, 뭐 리그 경기도 그렇고 약간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막판까지도 경기력이 조금 좋았습니다. 10경기 동안 9승을 조금 달성할 정도로 공식전 경기들이 조금 무패 행진을 조금 달렸던 부분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요. 자, 그런 건데 리에카는 크로아티아 팀입니다. 크로아티아 팀으로서 2승 3무 1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올라왔지만은, 리에카는 원정 경기에서의 기복들이 상당히 또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또 자국 내에서도
8승 8무 6패로 원정 성적이 또 성적을 다 까먹고 있는 팀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정도로 유난히 또 이제 리에카는 원정에서의 수비적인 기복들이 상당히 또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여기에는 오모니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유난히 또 원정만 가면은 리에카는 조금 경기력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오모니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손은 가지 않습니다.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요경기는 오모니아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지로 조금 끌고 와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또 루도고레츠와 페렌츠바로시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도고레츠도 또 불가리아에서 또 압도적인 팀이었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은 약간 이제 또 2위 자리, 물론 2위 자리로 떨어졌다는 게 그렇게 나쁠까? 이렇게 좀 보시면 부분들이 좀 계시겠지만은, 압도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또 루도고레츠는 늘 이제 또 유로파에서도 또 임팩트가 좀 있었고 홈바를 절대 배제할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또 세대 교체가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약간 이제 또 페렌츠바로시는 또 헝가리 또 강호팀이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양 팀들의 맞대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고 조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조금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두 팀 다 지금 현재로 페렌츠바로시도 지금 헝가리 2위 팀, 어떻게 보면 또 루도고레츠도 불가리아 2위 팀의 멤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두 팀 다 이제 약간 1월 이적 시장에서 약간 주포를 약간 바꿨어요. 주전 공격진들의 약간 물갈이가 조금 들어갔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주전 공격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이제 바르가가 또 떠난 지금 이제 페렌츠바로시인데 작년이었죠. 작년에 또 강원에서 뛰었던 코바체비치가 여기 와 있습니다. 코바체비치가 지금 헝가리 페렌츠바로시에 또 영입이 되면서 과연 또 이 코바체비치가 강원에서도 실패를 했는데 페렌츠바로시에서 과연 또 이제 임팩트를 조금 보여줄 수 있으면 조금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는 무승부나 또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약간 주포 물갈이에 조금 들어갔는데 약간의 과도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팀들의 약간 접전 가능성, 무승부 프렌 또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여긴 약간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파나티나이코스와 또 풀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풀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스파르타 프라, 슬라비아 파라를 조금 위협할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요. 올 시즌은 약간 조금 저조해요. 약간 4위를 조금 처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그래도 약간 조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또 준수한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의 맞대결이 또 예선에서 맞대결이 있었어요. 예선 12월 12일 날 파나티나이코스 홈에서 또 0대0의 무승부를 기록했을 정도로 양 팀들은 그 경기도 약간 접전을 조금 흘러갔던 경기들이 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약간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약간 파나티나이코스의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약간 데세르스 부상이고 펠리스트리 부상이고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 공격진들이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부상 이슈를 좀 크게 안고 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발생했는데 1군 멤버 8명이 지금 파나티나이코스가 지금 빠지는 경기입니다. 그런데다가 빅토리아 풀젠도 실제 약간 그리스 원정에서 최근에 약간 파우고 원정도 그렇고 테살로니카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고 전반적으로 약간 승리가 없어요. 그리스 원정에서 상당히 또 조금 3경기 원정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 또 재참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아시겠죠? 파나티나이코스 공격진들 전멸입니다. 전멸. 그런 가운데서 정배당 저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풀어낼 거예요. 일단 역시 예선에서도 파나티나이코스 홈에서 0대0 무승부였다. 이렇게 좀 보셨을 때 전 요 경기 약간 빅토리아 풀젠 약간 원정에서 약간 실리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스 원정에서 그렇게 조금 좋은 행보들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배까지는 안 해요. 지금 이제 무배당과 역배가 지금 동배당으로 좀 측정이 되는데 무승부나 프렌 가능성
한번 또 열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5 기준점도 역시 또 언더가 조금 정배당이 조금 납득인데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언더, 무승부, 프렌, 언더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릴과 츠르베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레드스타 역시 또 상당히 또 화끈한 경기를 조금 펼치는 팀이죠. 역시 또 세르비아 내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17승 3무 3패로 또 1위를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약간 이제 레드스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세르비아 리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주말 경기 일정. 지금 이제 파르티잔과의 또 경기가 또 잡혀 있습니다. 2위 또 1위 경기가 조금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츠르베나 입장에서도 지금 리그 우승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파르티잔과의 또 승차가 지금 이제 크게 안 나기 때문에 그 경기에 따라서 또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 약간 츠르베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조금 유로파에 조금 올인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릴 같은 경우도 지금 5위를 달리고 있죠. 물론 상위권 도약을 조금 노려야 되겠지만은 릴은 그래도 약간 이제 홈에서의 경기력들이 또 나쁘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또 양 팀들 예선에서 맞대결을 펼쳤어요. 예선에서 맞대결을 츠르베나가 또 홈에서 릴을 불러서 1등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1차전 매치는 또 츠르베나가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일정 2위 또 파르티잔과의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오늘 경기 츠르베나가 일단 요 경기에 힘을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경기야.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프랑스 원정에서 3전 전패요. 3전 전패를 당할 정도로 최근 약간 프랑스 원정에서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릴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에서는 이제 세르비아 홈에서 츠르베나가 1등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츠르베나 입장에서는 주말 일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좀 잡혀 있어요. 그런 내용에서 충분히 또 릴과의 또 릴의 우세 조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츠르베나 최근 프랑스 원정의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용이 충분히 또 릴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2.5 기준점은 조금 오버를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한번 또 일단 일정 수준 릴의 공세적인 운영들 이런 부분도 조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츠르베나가 프랑스 원정 가면은 유달리 또 실점이 조금 많았어.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버도 긍정적, 릴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셀틱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셀틱이 예전 같은 셀틱은 아니죠. 역시 또 이제 약간 무엇보다 포스테콜루 감독이 또 부임을 하면서 팀이 엎어져 버렸어요. 그런 내용들. 약간 동양인 팀들이 돼버렸어. 그지?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코틀랜드 부동의 1위였던 팀인데, 이제 3위 자리를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아쉬움이 남는다. 자, 홈 경기만큼은 또 잡아야 되겠죠. 잡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약간, 무엇보다 셀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간 부상 여파도 상당히 큽니다. 이에나초도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고요. 엥겔스, 조타 이런 자들 지금 현재로 전부 다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고, 체인벌린 또 명단 제외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아쉬운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슈투트가르트도 역시 주전 의존도가 조금 높은 팀입니다. 근데 약간 최근에 또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르우치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약간 이제 유달리 또 약간 뭐 운다프와 또 병행해 쓰는 경우보다는 약간 운다프를 약간 조금 서브로 썼다가 데미로비치를 썼다가 뭐 이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이제 또 약간 유달리 조금은 이제 스코틀랜드 원정이 또 23년 만이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약간 셀틱이 예전 같은 체급을 조금 못 보여주겠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약간 슈투트가르트 충분히 또 한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상 여파가 조금 커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슈투트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슈투트가 또 주말 일정이 조금 괜찮습니다. 리그 꼴찌 하이덴하임과의 또 맞대결을 조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번 슈투트가르트는 오늘 약간 원정 일정에서 조금 힘을 내봐도 되는 경기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일단 요 경기는 두 팀 다 역시 더 공격적인 팀이죠. 일단 역시 요 경기는 2.5발을 또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지로 조금 끌고 와보시면은 조금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시네요. 자, 아무튼 오늘 경기 요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요런 내용으로 오늘 경기가 조금 짜여져 있는데요. 날씨 여파 역시 또 오늘 약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쿠오피온
핀란드 날씨 오늘 영하 11도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아시겠죠? 쿠오피온 영하 11도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약간 중립구장입니다.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데 자, 탐멜란 스타디움 지금 현재로 약간 오픈필드예요. 상당히 또 이제 확 뚫려 있어. 이 추위에서 지금 현재 과연 또 어떤 플레이가 지금 나올 수 있을지 포츠난 상대 또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애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아무튼 영하 11도의 혹한의 날씨 여러분들이 한번 또 주목하실 패턴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충분히 또 고배당도 먹어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또 1억 도전 제가 좀 원래 또 이런 거 조금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한번 또 뚜껑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한번 또 딱 보는 순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최영별이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도전해보자고요. 오늘 도전 족족 기대해 주십시오. 가자!